원주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내일부터 학교 등교 인원이 제한되고 어린이집에는 휴원이 권고됐습니다. 원주시가 KT의 관설부지 아파트 건설에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매입하겠다며 부지 변경을 요구했는데 KT는 비용과 불확실성이 크다며 거절했습니다. 춘천 캠프페이지 반환 부지 개발이 또다시 멈춰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방부가 토양 오염의 민간 검증을 제안해 전수조사 외면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1조 원 규모의 그린 뉴딜 사업이 평창에서 추진됩니다. 평창군은 풍력 발전과 수소 생산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린 뉴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오늘은 원주에서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5명 모두 의료기기 업체 직원인 원주 168번째 확진자로부터 연쇄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5명이 추가되면서 168번째 확진자발 감염자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 5명 중 30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입니다. 춘천에서는 미국에서 입국한 60대 1명이, 인제에서는 감기 증세로 선별진료소를 찾은 50대 1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194명,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326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 3번째로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전면 등교가 시작된 지 24일 만에 유치원과 학교는 다시 밀집도 조정을 위한 학년별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원주시가 오늘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지난 5일 앞당겨 1.5단계로 상향한 충남 천안과 아산에 이어 3번째입니다. 엿새째 연이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사례도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했다고 원주시는 설명했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내일부터 원주 지역 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전면 등교가 시작된 지 24일 만입니다. 전교생이 60명 이상인 유치원 31곳, 300명 이상인 초, 중, 고등학교 51곳이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도록. 나머지 학교도 학교 자율로 등교 수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늘 하루 준비 기간을 두고 내일부터 학교 밀집도를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69개 어린이집에도 휴원이 권고됐습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소규모 음식점까지 테이블 띄어앉기가 강화됩니다. 시설 면적 15평 이상 6,400개소를 관리합니다. 사실상 대부분 일반 음식점에서는 1m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원주시는 가게가 좁아 1m 거리 두기를 지키기 어려운 일부 음식점에는 칸막이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프로농구 관중은 50%에서 30%로 입장이 제한됩니다. 노래 연습장 등 유흥시설을 비롯해 목욕탕,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일반 관리시설도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예배, 미사, 법회 같은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참여 인원이 제한되고 이외의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원주시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원주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진단 검사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79건이었던 일일 검사 건수는 닷새 전부터 200여 건으로 늘었고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기 시작한 지난 주말 이후 8일에는 543건, 어제는 검사 건수가 1176건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확진자와 관련이 있는 학교 등 단체 검사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특별한 감염 경로가 추가로 나오지 않으면 진단 검사 건수는 다시 줄어들 전망입니다. KT가 관설동 옛 강원 본부 자리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주시가 단구동 부지를 제안했습니다. 원주시는 옛 본부를 매입해서 시민들을 위한 용도로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KT는 거절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KT에 옛 강원본부 대신 건너편에 있는 KT 소유의 단구동 부지를 제안했습니다. 원주천이 보이는 단구동 부지가 우회도로 인근보다 조건이 더 좋고 옛 본부터를 원주시에 매각하면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다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출 수 있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아파트 공급 시 KT 수익성도 더 커질 거라 판단됩니다. 원주시는 옛 본부 사옥을 매입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청사와 문화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KT는 원주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벌써 5년째 원주시와 협의하며 사업을 추진해온 상황에 새로운 제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고 설계 등 그동안 추진 과정에 투입된 비용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관설부지 공동주택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해서 5년의 시간과 상당한 비용을 투입했고요. 그래서 기업이 정상적으로 경영활동하고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을 좀 조속히 허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민간 사업에 지나치게 참견하는 것이 불만이기는 하지만 사실 KT 입장에서는 허가권을 가진 원주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에 하나 KT가 원주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해도 원주시가 아직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는 부동산을 거액의 예산을 들여 매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만큼 추진 과정에 적지 않은 잡음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기환입니다. 춘천 캠프페이지 개발이 추가로 확인된 토양 오염의 처리 방식을 놓고 또다시 멈춰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막 반환을 마치고 개발을 앞둔 원주 캠프롱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사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 오염 처리에 대한 국방부와 춘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 간 합의각서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지난 5월 기준치의 6배가 넘는 오염 토양이 검출된 이후 체결한 합의각서로 한 달 뒤 땅속에서 발견된 수십 개 기름통 등 캠프페이지 내 모든 토양 오염에 적용되는 문서입니다. 합의각서에는 3개 기관단체와 환경부가 민간 전문가 9명을 추천해 춘천 캠프페이지 반환 부지에 대한 토양 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민간 검증단 운영을 위한 세부 규칙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범시민대책위가 참여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가 민간 검증단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항목을 삽입하자 모든 토지에 오염을 확인해야 한다는 당초 합의를 어겼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조사했던 지역만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범대에는 분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미군의 의도대로 조사했던 대로 지금 또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특히 환경부가 지정하는 위원회가 오염 토양 처리 비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등 일방적인 조항이라고 항의하며 미군부대 관련 전국 대책위와 연대해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염 물질로 가득한 부지로 인한 춘천 시민의 피해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은폐와 책임, 전가에 몰두하는 국방부의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지난 2007년 미군으로부터 캠프페이지를 반환받은 뒤 2012년까지 210억 원 이상이 투입된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의 한계도 언급했습니다. 당시에는 전체 반환 부지 64만 제곱미터 가운데 5.7%인 3만 6천여 제곱미터만 정화 작업이 이뤄져 토양 오염 실태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번엔 전수 오염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천시가 국방부에 1,100억 원이 넘는 부지 대금을 지급을 하고도 10년 가까이 미래의 땅으로만 남아있는 캠프페이지 부지. 토양 오염 처리 범위와 비용 부담 문제가 또다시 캠프페이지 부지 개발에 대한 춘천 시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대규모 그린 뉴딜 사업이 평창에서 추진될 전망입니다. 평창구는 중부발전, 한화큐셀 등과 풍력발전 개발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소생산 설비 구축을 추진하는 그린 뉴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비만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돼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의 상생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횡성 이모빌리티의 성공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과 간담회가 마련됐습니다. 강원도와 횡성군, 강원연구원 등은 오늘 횡성문화원에서 심포지엄을 열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추진 현황과 사업 기획을 점검하고 이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내일은 횡성군이 상생일자리 참여기업 6곳과 간담회를 열어 투자와 사업 계획에 따른 이전 협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평창의 한 학교 인조잔디 설치 과정에서 업체 선정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교육 공무원이 최근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의회가 제도 개편을 주문했습니다. 정유선 도의원은 오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년간 2억 원 이상 학교 잔디공사 대부분을 한 업체가 따냈고 조달청의 부적격 판정에도 도교육청은 입찰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정 의원은 재발 방지책으로 학교 공사 과정에서 업체를 심의하는 자재선정위원회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가 올해 역대 최고의 분양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에 따르면 올해 알펜시아 리조트의 분양 실적이 835억 원을 기록해 지난 2007년 분양 개시 이후 가장 높은 분양 실적을 보였습니다. 분양 상품별로는 회원제 골프장, 골프 회원권이 588억 원, 호텔 247억 원, 콘도 247억 원입니다. 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역대 최고의 분양 실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알펜시아 매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습니다. 횡성군이 이달부터 고충 민원실 업무를 생활 민원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횡성군은 지난 8월부터 월 2회 고충 민원실을 운영해 복잡한 민원 해결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이달부터 생활 속 체감 불편은 물론 궁금증 해결까지로 상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법률과 세무, 건축, 측량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재능 기부로 무료 상담을 진행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사전 신청제로 운영됩니다. 오는 12일로 마스크 의무 착용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영월군이 공공시설에 홍보용 마스크를 추가로 비치합니다. 지난 9월에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에 덴탈 마스크 10만 장을 지급한 데 이어 마스크 5만 장을 각 은-면 민원실과 박물관, 복지시설 등 공공이용시설에 추가로 배포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공공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다 적발되면 개인은 10만 원 이하, 시설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교사와 방과 후 강사의 확진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됐던 2개 학교 검사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 상지여고 학생과 교직원 등 660명과 평창 박림초등학교 21명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와 교내 전파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2주간 원격 수업은 유지됩니다. 확진자 자녀가 다니는 원주의 2개 학교도 자녀들이 음성 판정을 받아 학교 수업이 정상화됐습니다. 한편 확진자 발생과 확산 예방 차원에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던 3개 학교는 내일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합니다. 원주시가 안전 안내 문자로 검사를 독려했던 업체들의 진단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동 카페에서 76명, 흥원면의 중식당 5명, 일산동 옷가게 11명 등 어제 하루 모두 92명이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168번째 확진자의 직장인 의료기기 업체에서 24명, 166번과 173번 확진자가 방문한 또 다른 의료기기 업체에서 28명이 검사를 받았고 기존 확진자를 포함해 모두 5명이 확진됐습니다. 강원도 일반 국도에 설치된 도로 조명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